안녕하세요. 톡톡코인 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같은 경우는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먼저 이 캐셔레스트 코인에 앞서서 이제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만든 코인이다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블록체인 마켓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마켓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이 발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고 뭐 이더리움이 또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들이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차례 있어서 어떤 가격의 급등을 좀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이목을 이제 주어지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블록체인이라던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보다 더 많은 큰 자산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알트코인들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투자의 목적뿐만 아니라 바로 화폐 교환의 가치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라는 표현 대신에 암호화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 쉽지가 않고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형으로 하지만 충분히 교환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 블록체인 시장을 투자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화폐 교환의 특징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여러 코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바로 이 캐셔레스트 코인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목적성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마켓 사이즈를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던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갈까라고 살펴보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도 지금 각 국마다 어떤 규제를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뭐 통신 그리고 교통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금융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폭으로 확대가 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소비 그리고 소비를 통한 어떤 결제 지불 뭐 이런 코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이 거래소가 같이 뭐 어떤 거래소에서 만드는 개념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플랫폼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코인으로 좀 나누어서 앞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볼 캐셔레스트 같은 코인은 바로 거래소 코인의 하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거래소에서 공정하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되어지도록 만든 그런 캐셔레스트 안에서 거래자와 투자자들의 가치를 보존하고 거래소와 고객의 이익 실현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 전체에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치를 보존한다,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거래소들이 많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새롭게 이제 나왔던 코인을 이제 지급을 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로운 코인을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코인이 엄청나게 값이 이제 뛰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코인을 지불하기에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보상을 주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가지고 이러한 거래소들이 유지 운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우리 거래소를 이용해주는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모든 그런 수수료를 갖는 것 말고 우리의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다 좀 가치적인 것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거래소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거래소 코인 중에 하나인 캐셔레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래소 코인들처럼 배당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해당 거래소가 모든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트코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거래소에 어떠한 코인을 이제 상장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익숙을 하실 텐데요. 내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기간에 이제 기점으로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에 캐셔레스트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일정 부분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셔레스트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캐셔레스트 코인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CAP라고 하는 캡이라고 하는 심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적인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거래소 코인으로서 캐셔레스트가 만든 거래소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하면서 얻는 트레이드 마이닝 을 통해서 이 캡이라고 하는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캐셔레스트 거래소의 수익의 일부분을 이제 보유량에 따라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환급의 개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내가 이 캡이라고 하는 코인을 가지고 있게 되면 유리한 점이 앞으로 코인을 상장하거나 할 때 나의 이야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코인 세일 시에 이제 코인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캐셔레스트 코인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태계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래 중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거래소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거래소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거래소에서 더 많은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신규적으로 유입해 올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래소 코인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트레이딩을 많이 하게 될수록 이 캡의 가치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 이 거래소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거래를 하게 될 때 일정 부분의 그 하루 동안의 어떤 거래량에서 내가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수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모든 거래 수수료를 거래 비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캡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캡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캡의 양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 수수료가 일정 부분 환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 환급 모델인데요. 내가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여러 번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선 사실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하던 뭐 작은 금액을 하던 일정 부분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는 그러한 거래소들이 많은데요. 거래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유리한 개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수수료를 환급해주면 사람들이 다소 거래를 좀 많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캐셔레스트 코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캡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런 수수료에서 이런 운영 부분을 제외한 그러한 전체 부분을 캡의 유통량에 대비해서 다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이제 활용이 되어지는 코인인데 그 안에서의 수수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분배하는 그런 기능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세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인세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바로 마이닝 거래소에서 최초로 이제 새로운 가치 교환 방식으로 만든 캐셔레스트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 해당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사가 뭐 ICO를 통해서 프리세일이라던가 프라이빗 세일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코인을 가지고 사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세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지지 않지만 좀 유망한 코인을 바로 캡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코인세일인데요. 기존의 거래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거래소 코인이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단순히 돌려주는 수수료의 환급 개념이다라고만 보았는데요. 요 캐셔레스트 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마이닝 코인의 좀 사용성을 보다 기존의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확장시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캐셔레스트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의 이제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상장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캡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나의 권리를 좀 향상을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좀 주권의식을 가지고 캐셔레스트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거래소 이제 상장을 하지 않고 본인의 거래소에서만 이제 가지고 있고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차 상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캡 자체를 다른 거래소들에도 상장을 시킨 다음에 외부로 이제 유출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아갈 수 있고 캡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캐셔레스트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 확대가 되어져야 될 텐데요. 해외에 여러 지사들을 건립을 하고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은 후에 캡이 실질적으로 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캡이라고 하는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캐셔레스트 거래 수수료의 수익 100%의 수수료를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 지불된 부분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 그 어떠한 것들을 캡을 통해서 좀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켓별로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마켓 통화로 100% 환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지갑, 이더리움 지갑 이런 식으로 같은 거래소 안에서도 마켓이 좀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된 마켓에서 발생되어진 수수료를 해당 코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져서 환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할 때 상장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혹은 신규적으로 상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에어드랍이나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하는 이벤트들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 향후 거래소에서 상장되어지는 상장 코인 투표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당 거래소에서 캡을 가지고 나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 투표에 사용된 캡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량 소진이 되어지고 소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에 보실 이 캐셔레스트 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해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세일할 때 캡을 통해서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캡이 화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가지면 매도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캡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수수료 환급 기간에 따라서 더 높은 환급률을 적용을 해주는 그런 홀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캡의 가치를 좀 높이고자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면 할수록 더 도움이 되어지는 이 홀더 시스템을 살펴보게 되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이런 주기들이 좀 길어지면 길어지게 될수록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캡을 아무 때나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라고 해서 무약정을 하게 되면 가중치가 1로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해당 캡을 가지고 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게요 라고 했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기에 따라서 홀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체 총량은 해당 캐셔레스트사에서 좀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50%는 홀딩을 할 수 없는 양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50% 안에서 각 기간별로 다소 나누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장을 하면서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이 부분들도 또 사용자에게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을 채굴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
총 5천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500개 소각을 하였고요. 2,250억 개를 이제 운용을 하는데 트레이드 마이닝, 즉 거래를 통해서 채굴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그 채굴량에 대해서 현행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양이 총 6억 개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4억 개로 제한을 해놓은 상태이고, 기존에는 1일 채굴 한도 내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100%를 캡으로 수수료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캡을 매도한 부분은 제외를 한 것이 이제 현재 채굴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닝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캐셔레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변화를 하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채굴량 조절에 따라서 좀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을 이제 수수료를 발급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것이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지급 원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켓별로 얼마만큼 거래했구나라고 한 다음에 그것들을 해당 마켓 통화로 바꾸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해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화폐로 좀 지급을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TUSD로 이제 바꿔서 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만이 가지고 있는 좀 새로운 시스템이다라고 꼽아볼 수 있는 특징 같은 경우는요, 랭킹제라고 해서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이 캡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채굴량의 2.5%를 랭킹에 따라 분배를 하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이제 60% 이상을, 그리고 4위부터 10위까지는 나머지 40%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총 10명을 골라서 많이 거래한 사람에게 좀 더 이득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그 투표를 하고 나서 소각이 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지만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바로 바이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치를 보존하면서 운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한다라고 하고 나서는 소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바이 100한 물량을 가지고 이제 다시 채굴할 수 있도록 미채굴량으로 가지고 붙여버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당연히 바이락 되어진 양 같은 경우는 환급에서 제외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캡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캡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트러스트 토큰이라던가 엘뱅크 등 여러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2018년도 3분기 때 캐셔레스트 마이닝 코인을 해당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고, 4분기는 다른 여러 거래소들에 교차 상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락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해외 거래소를 설립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캡이라고 하는 코인이 좀 자산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양한 거래소 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락 시스템이라던가 이 캐셔레스트 코인만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런 거래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캐셔레스트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